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2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고양시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3조 7,063억 원 편성.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지난 22일 3조 7,06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이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3조 4,254억 원 보다 2,809억 원 8.2% 증액됐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78억 원 8.3%, 특별회계 431억 원 7.7%이 각각 증액됐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사업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이나 안전 관련 예산 등 반영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난 8월 13일 발생한 시간당 최대 121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관련 예산 39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12억 원을 포함해 총 51억 원을 우선 투입, 시민 불편과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 안전 관련 사업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추가 설치 공사 21억 원, 탄현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사업 15억 원, 장진제 2교 재가설 15억 원, 가화교 내진 보강 공사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상반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업 등도 포함됐다. 주요 예산으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 1,729억 원, 향동천, 덕은지구, 보행로 조성 사업 8억 원, 고양 스포츠타운 조도 개선 공사 1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14억 4천만 원 등이다. 그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 비용의 12부담분은 135억 원으로 시는 대응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통해 우선 충당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그에 따른 부족한 재원은 향후 지방채를 발행해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만성적인 세입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여건 속에서 대규모 시비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며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중산 일동, 장애인 가정 등 스마트 전등 스위치 설치 사업 진행. 고양 특례시 일산동구 중산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혜경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당신 곁에 빛과 안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리모컨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마트 전등 스위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중산 일동 통장협의회 회장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 박현우 위원의 재능 기부로 직접 설치 작업에 참여해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기존 전등 스위치는 스위치 위치까지 직접 이동해야만 조작이 가능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 전등 스위치는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도 리모컨 하나로 조명을 조작할 수 있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낙상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전등 스위치 사업 대상자는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불을 켜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누워서도 불을 켜고 끌 수 있어 정말 편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재능 기부에 나선 박현우 위원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해소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원 중산 일동장은 폭염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박현우 위원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고봉동, 제2차 찾아가는 발레 서비스 진행. 고양 특례시 일산동구 고봉동은 지난 21일 목,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레 서비스 2차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발레 서비스는 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으로 세탁 활동이 힘든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발렛감을 수거하고 세탁, 건조 후 배달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2차 활동도 고양시 새마을회와 협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됐다. 단순 세탁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살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했다.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은 이불 빨래하는 게 힘들어 미루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한 후 배달까지 해주니 개운하고 홀가분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차형수 고봉동장은 깨끗한 세탁물과 함께 전해드린 것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희망을 주는 사람들. 가평 수해 장애인의 성금 전달. 4.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21일 가평군청을 찾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030만 원을 기탁했다.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4.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장애인 재해구호와 의료비 지원, 자립지원 사업 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 안동 대형 산불 당시에도 피해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법인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 가족 13가구와 가난한 마음의 집 작은 애수회 성가정의 집 성빈센트 환경마을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곳의 복구와 긴급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택형 회장은 이번 성금이 폭우 피해로 생계가 막막해진 장애인 가정과 운영난을 겪는 시설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금을 피해 장애인 가족과 시설에 신속히 전달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를 입은 13가구는 주택 침수와 축사 피해, 농작물 손실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재 읍면과 대민 지원을 통해 생계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가난한 마음의 집과 성빈센트 환경마을은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입 피해를 입었고 성가정의 집은 단소와 교량 유실로 고립됐다가 응급복구를 거쳐 운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과천시 최초 시립요양원 개원 공공요양서비스 본격화. 과천시는 20일 과천시립요양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개원은 과천시 최초의 시립요양원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공공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의미를 지닌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최미경 요양원장, 장현승 사회복지재단 큰소망 대표, 그리고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과천시립요양원, 과천시 교육원로 100일, 은 총 사업비 353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4,928 규모로 건립됐다. 총 140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 일반 병상 116개와 치매 전담 병상 24개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이 위탁받아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입소 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어르신이며 지난 6월 11일부터 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입소는 8월 4일부터 시작되어 9월 중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과천시립요양원으로 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립요양원 개원으로 이제 과천시 어르신들도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며 어르신들의 불편함 없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치유농업 기반 암환자 맞춤 돌봄 모델 구축.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 각 국립암센터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와 함께 치유농업을 활용한 암환자 돌봄 사업에 나선다. 시는 지난 21일 국립암센터에서 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치유농업 연계 암환자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연계 치유농업 활용 기술의 실증 연구와 암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과 유금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권지선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윤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시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암환자 치유 프로그램 암암 괜찮아 괜찮고 말고의 실증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고려대 국립암센터와 협력해 암 생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아파 만들기, 허브차 제조, 새싹 채소 가꾸기 등 원예 치료 기반 8차시 과정이며 인지 재구성, 정서 회복, 자기 효능감 향상을 목표로 설계됐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병원과 연계한 원예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실증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치유농업은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